안녕하세요. 한참 바쁘시죠? 근데 너무 지금 서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은 추석 시장에 사과가 정말로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가락동 시세를 보니까 10kg에 14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최고가가. 그리고 안동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조생홍로 35만 원까지 나왔고요. 근데 오늘도 삼다이 같은 경우는 34만 원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빨라요. 올해 이 과일 색 들어오는 게 작년에 비하면은 거의 뭐 한 20일 정도 빠르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 추석 시장에 홍로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초장부터 너무 고가의 가격이 형성이 되면 아마 홍로 9월 10일에서 9월 20일 사이에는 한 15만 원까지 5kg에 형성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도 오늘 보니까는 저격을 굉장히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의성하고 안동 쪽에 잠깐 이렇게 봤는데 의성 안동도 지난주에 벌써 저격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색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격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금년 추석 시장에 홍로 물량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락동 출하되는 지역을 보면 이 장수 조금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북에서 일부 출하가 되고 있고 거의 한 80% 이상이 무주에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무풍에서. 무풍 지역은 추석 시장에 장수에서 출하하면 다른 지역 거는 가격이 조금 적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무풍 분들이 해마다 보면은 이 장수 출하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출하하려고 이제 그렇게 관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자꾸 과일 숫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늦출 수 있으면 최대한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장수도 너무 지금 서두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탄저병이 많이 나온다면 일찍 서둘러서 어느 정도 착색시켜서 탄저병이 확산되기 전에 출하하는 게 좋지만 지금 탄저병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확산되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조금은 딜레이 시켜서 적어도 9월 10일 이때쯤 출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장수 지역 지금 홍로 탄저병은 어떻습니까? 성목 하시는 분들 탄저병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예. 그리고 지금 기상 여건이 탄저병이 나오기는 나와도 확산되지는 않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비가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해에 비해서 23년에는 장수도 정말 사과 한 톨도 팔지 못한 과원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작년보다 탄저병이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탄저병 발생되는 것을 보면. 그래서 탄저병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면 조금 출하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거는 후지입니다. 후지도 일부 탄저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거는 전라남도에서 찍은 건데요. 전라남도 지역은 지금 후지에도 탄저병이 좀 발생이 되는데 확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저병은 조금 더 크게 앞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찍은 건데요. 지금 상태에서도 후진데요.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다이가 거의 절반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일도 크고 모양도 예쁘고. 근데 여기도 수분수는 없어요. 여기도 자가수정 촉진제를 사용한 그런 과원입니다. 그래서 과일 모양도 상당히 좋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사과농사 지면서 올해처럼 과일이 많이 달리고 크게 형성된 적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나노골드에서 이런 증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품종에 관계없이 착과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꽃받침 부분에 열과 생기는 거는 하늘을 보고 있거나 옆을 보고 있으면 꽃받침 부분 열과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적과하실 때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이 증상이. 이게 후지거든요. 언뜻 보면은, 일소 피해처럼 보이죠. 근데 일소 피해가 아닙니다. 후론사이드에다가 케어스, 고착제 섞어서 뿌리면은 저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론사이드도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런 뭐 파라핀계나 이런 거하고는 혼용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재 쓰실 때 제발 좀 주의사항 좀 읽어보고 쓰셔야 이런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를 혼용해서 살포를 하면 더 피해 증상이 더 심하게 나옵니다. 지금 과일만 제가 찍은 건데요. 잎도 빨갛게 변해요. 잎 뒷면도 빨갛게 변하고 앞면도. 근데 전면으로 이게 잎이 장애를 받는 게 아니고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해충 방제할 때 이런 이제 보조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홍로 저격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저격을 끝낸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분, 두 분. 좀 천천히 하세요. 지금 일찍 저격한 데는 아마 일소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텐데요. 지금 8월 기상 여건이 이제 7월처럼 이렇게 폭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저격을 빨리 하게 되면 일소 피해 금방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령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라면 하고 나서 바로 저격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소 방지제를 좀 한 번씩 뿌려 주세요. 그래야 일소 피해를 어느 정도는 경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추석도 늦고 그러지만은 조금 뭐 아무리 감원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추석에는 홍로하고 아리수 빼면은 돈 되는 품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숫기를 늦춰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진 보면 어떠세요? 부럽죠? 그런데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 재배하시는 분들은
저 사진에 있는 사과만 보여요. 근데 저런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원주가 해왔던 과정,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는데 그런 건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잎색이 얼마나 착색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잎색도 지금 상당히 부드럽고, 그러니 뭐 저렇게 착색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원 다니면서 보면 금년에도 착색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추세는 아마 후지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후지도 금년에는 착색이 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건 속에서도 착색이 잘 안 될 수 있는 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잎색이 너무 진한 그런 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원들은 아무리 기상 여건이 잘 받쳐준다 해도 착색이 다른 과원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착색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부터 이제 오늘까지 8월 중순, 그럼 4, 5, 6, 7, 뭐 한 4, 5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색 관리는 정말로 1년 농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과 품질은 우리가 크게 외적인 품질, 내적인 품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외적인 품질은 크기, 과형, 그 다음에 착색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다예요. 세 가지가. 그리고 이제 내적인 품질은 당도나 우리가 먹었을 때 입에서 느끼는 그 맛, 그리고 품종마다 그 고유의 향,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과즙이 얼마나 풍부하게 형성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내적인 품질을 기준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적인 품질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외적인 품질이 강조되는 경우는 이제 도매 시장에 출하할 때 주로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도매 시장을 보면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크기하고 착색 정도입니다. 이제 물론 과형도 일부 보기는 보지만은 그래도 일단 크기하고 착색 정도를 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달라진 거는 이제 지금은 그 도매상들이나 아니면은 요 경매사들이 비파계 당도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경매하기 전에 사전에 다 찍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당도도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추세로 지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적인 품질, 물론 착색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맛이에요. 맛이 얼마나 좋느냐,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 거.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똑같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경도가 너무 높으면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깊이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품질이 강조되는, 즉 도매 시장에 출하를 할 때에는 일단은 착색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같은 값이면 돈을 좀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직거래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착색은 좀 다소 떨어지더라도 일단 맛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단단해야 돼요. 그전에는 정말 착색 관리만 위해서 뭐 저겹이나 아니면은
착색제를 너무 과하게 사용한 그런 농법을 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맛을 위해서 조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영농 방법이 조금 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장수 사과 명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처럼 추석이 늦은 해에는 지금 저는 착색 관리를 저ገብ은 이달 말로 보거든요. 가장 최적기는 이달 말경에 저겹 시작해서 뭐 한 열흘 정도 착색 관리하면 9월 10일부터는 충분히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로 후기 낙과는 어떻습니까? 낙과되는 양상. 낙과돼요, 안 돼요? 돼요? 뭐 과일이 비대되면서 밀어서 떨어지는 낙과예요? 아니면은 꼭지가 붙은 채로 떨어지는 낙과예요? 지금 홍로 낙과되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이 커지면서 이 과경이 짧았을 때 발생되는 밀어서 떨어지는 낙과가 있고, 꼭지가 붙어서 이 과경이 길게 형성이 됐는데도 꼭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낙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과되는 거를 보면은 거의가 밀어서 떨어지는 낙과예요. 꼭지가 붙은 채로 떨어지는 낙과는 지금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의 원협에서 낙과 방지제를 의무적으로 살포하라고 홍로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낙과 방지제 살포하는 거는 그해 기상 여건이나 모든 것을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제가 이제 몇 년 다니면서 보니까 특히 금년에도 거의 홍로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안티포를 살포하라고 이렇게 지금 배달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지도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월 하순까지 기상 여건으로만 보면 금년에는 홍로뿐만이 아니고 홍로, 아리수, 가몽, 시나노, 골드, 이제 후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네 품종은 낙과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기상 여건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최고 기온만 본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최저 기온까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기온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낮습니다. 최고 기온은 높은데. 장수 지역만 놓고 보면은 1.2도가 낮아요. 야간 최저 기온. 그러면은 낙과는 그러면에 크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서 있다가 한 3시간 정도 있다 남원으로 왔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인데 거실에서는 있지를 못합니다. 16층인데도 후끈후끈해요, 거실이. 그래서 그냥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있다가 왔는데, 근데 남원에 딱 오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냥 밤에도 선풍기 잠깐 틀었다가 선풍기 없이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고 기온은 상당히 높은데 오히려 최저 기온은 지금 상당히 낮은 그런 지금 기상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에 낙과는 설령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 그러나 낙과 방지제를 써줘야 되는 품종은 있습니다. 시나노 골드는 유전적으로 품종 특성상 후기 낙과가 좀 많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노 골드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달 하순이나 아니면은 9월 상순에 낙과 방지제를 한 번 정도는 살포해 주셔야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한 것, 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하를 늦게 하시는 경우라면은 낙과 방지제를 검토를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홍로에다 낙과 방지제를 써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안티폴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점도 있죠. 안티폴을 쓰면은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안티폴을 일부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과가 안 되는데도. 예. 그런데 문제는 안티폴은 오옥신 계통 물질이거든요. 근데 오옥신 계통은 오히려 착색을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안티폴을 사용하면 착색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홍로에다가 일부러 안티폴을 사용을 합니다. 착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럴 때는 추석이 빠른 해에는 이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거. 즉 꼭지가 붙은 채로 매일 한두 개씩 떨어지는 게 2, 3일 지속되면 그때는 써주셔야 돼요. 안티폴을. 근데 그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안티폴을 사용하지 마세요. 안티폴을 사용하게 되면 낙과는 방지가 되는데 후기비대가 다소 부진해지고 그 다음에 과육이 물러집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안티폴 2분의 1병에다가 초산칼슘 1kg 이렇게만 지금 처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일이 물러져요. 낙과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초산칼슘을 적어도 안티폴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초산칼슘을 1.5에서 2kg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초산칼슘만 단독으로 2kg에서 3kg.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한 4kg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이 물러지는 것을 좀 예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시나노 골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거 안티폴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시나노 골드에는. 그 대신 2분의 1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만 넣고 사용하시면은 후기 비대나 그다음에 과일이 물러지는 거 이런 그런 단점은 상당히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외관적인 품질 기준, 그다음에 내적인 품질 기준 이거는 내가 출하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기준이 좀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착색이 잘 되는 조건이 있고 잘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색이 잘 안 되는 조건을 한번 보면 일단은 당이 부족해요. 그리고 조생홍로, 뭐 신홍이나 다홍, 초홍, 홍드림 뭐 이런 품종들, 그리고 이제 일반 홍로도 지금 출하되는 과일들 착색이나 당도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착색이나 당도는 어느 정도 충족이 돼요. 그런데 저 두 가지만 충족이 돼서는 안 되죠. 사과는. 저기에 플러스 돼야 되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즉, 생육 일수를 충족을 못 시키면 이게 안 채워져요. 과일에서. 뭐가 안 채워질까요? 한 가지만 그걸 꼽는다면은 당도, 착색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한 가지가 충족이 안 돼요. 경도는 충분히 됩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과 먹을 때 이게 없으면 맛있다는 느낌을 못 받거든요. 과즙이 안 채워져요. 너무 조기 수확을 하면 특히 홍로 같은 품종은 과즙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생 홍로도 이제 착색계 조생 홍로들도 보면은 색은 빨리 들어오는데 따서 먹어보면 과즙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 근데 그래서 홍로는 기본적으로 135일 정도는 충족이 돼야 과즙도 충분히 형성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년에 꽃이 4월 20일에서 25일경에 개화했다 하더라도 아직 120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만 참으면 과즙이 충분히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참아요. 뭐 내가 안 먹으니까 그러는지도 몰라요. 내가 안 먹고 그냥 이건 돈으로 바꾸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과즙이 없으면 아무리 착색이 잘 돼도 맛이 없어요. 그리고 금년에 또 한 가지 홍로에서 많은 게 뭐예요? 금년에 많은 게 성목, 유목 할 것 없이 뭐 유목은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형성이 되는데 금년에 보면은 성목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낙과된 것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금년에 성목들도 홍로를 보면은 밀 증상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 과일 비대기 때 고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밀은 더 많이 형성이 돼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비가 조금씩이라도 와주면 이 밀 증상은 훨씬 완화가 되는데 금년에 보면 비가 거의 7월 달에는 거의 안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칼슘제를 적극적으로 연면살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한적이에요. 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고온기 때 미스트 시설, 즉 수관 상부에서 분사해주는 이런 것을 좀 자주 해주는 과원들은 똑같은 조건인데 밀 증상이 훨씬 적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낮에 물 뿌려주는 게 꼭 일소 피해만 방지하는 게 아니고 비대도 촉진시키면서 밀 증상도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기상 여건은 더 심했으면 심했지 적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시려면 이 미스트 시설은 필수로 필요한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자력으로 설치를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뭐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준다면은 상당히 농사 짓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미스트 시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아주 미세하게 전면 살포해주는 이런 그 미세 살수 장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180도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뿌려주는 플리퍼 노즐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마 한 3, 4m 이 미스트 이 스프링클러로 된 거는 한 3, 4m에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플리퍼 노즐 같은 경우는 6m에서 7m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플리퍼 노즐이 지금 현재 수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제품인데요. 근데 이게 하나에 노즐만 한 6,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데 저거는 뭐 자재만 사다가 내가 해도 돼요, 시설은. 그래서 요 메인관은 한 30mm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30mm나 아니면 물이 많으면 한 40mm 정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장점은 물량이 같은 면적에서 이 스프링클러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한 60% 이상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적은 물량으로도 충분히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제 사실 세장 방추형 수영에서는 이게 좋아요. 그냥 스프링클러 형태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다축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스프링클러 형태보다는 이 플리퍼 노즐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년처럼 기온이 높고 이제 직사광선이 강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다축이나 이런 우리가 입체형 평면형 수영에서는 이런 시설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축 재배 하시는 분들은 이 시설을 필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리퍼 노즐이 입자는 좀 굵게 나와요. 그래도 그것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기상 여건이라면 착색이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지금 여기 장수 오늘 아침에 최저 기온이 몇 도였습니까? 한 21도나 22도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어제 최고 기온은 어제 기상 여건으로 보면 31, 2도는 나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아무튼 덥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 이런 지역이 지금 착색이 상당히 빨리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이거죠. 토양 수분. 과연 이 토양 수분을 언제까지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데 홍로는 지금 관수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홍로는 지금 관수 중단시키면 안 돼요. 특히 홍로하고 아리수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최소 수확하기 7일에서 10일 전까지는 관수를 해 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수 간격은 7월하고 똑같이 해 주시는데 그 대신 관수 시간만 조절을 해 주셔요. 그래서 관수 시간을 그동안에는 3시간 줬다면 지금은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이제 수확하기 한 20일 전부터는 1시간으로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 관수를 일찍 중단하게 되면 대과 농사 짓는 분들은 다 터져요.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지는 꼭지열과가 제일 많이 발생이 되는데 홍로나 아리수 이런 품종은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밑에서부터 쫙 깔아져요. 꽃받침 부분에서. 그래서 상품성이 전혀 없는. 꼭지열과는 그냥 상품으로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쫙 벌어지거나 옆에서 벌어지는 거는 그거는 아예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수는 꾸준히 뭐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꾸준히 관수를 해 주셔야 후기에 가서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이런 열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꾸준히 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2, 3일 후에 비가 뭐 40mm, 50mm 이상 내린다 이렇게 예보가 뜨면 비 오기 하루 전에 충분하게 물을 한번 주셔요. 한 3시간 정도. 그래야 열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 많이 온다고 할 때 그냥 비 오니까는 괜찮지 이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면 열과 피해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물을 주세요. 이럴 때는 오히려. 그래야 이 밑에서 쫙 벌어지는 이런 열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착색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당도가 높다는 겁니다. 사과에. 지금 당도 축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밀이 굉장히 많아요. 홍로가. 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도 축적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홍로는 이게 집적이 돼요. 밀이. 후지처럼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일조량은 지금 충분합니다. 오히려 과할 정도로 지금 많이 일조량이 지금 많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야간에 이불 덮어야 잘 정도, 지금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8월 중순이에요. 작년 같으면 이불 안 덮고 자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8월 초에도 이불을 덮어야 잘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수 시간은 줄여서 관수를 해주되 중단 없이 꾸준히 정기적으로 관수를 해주시는 것이 홈런은 오히려 후기에 가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근데 보면은 너무 과다한 관수를 해서는 안 되지만 관수를 지속적으로 해줘도 홍로에서는 착색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생종하고 만생종하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지도 저는 수확 20일 전까지는 관수를 해주시라고 해요. 그래야 오히려 더 착색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관수를 일찍 끊으면 오히려 착색이 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에틸렌을 비롯한 이런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착색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